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오전 9시 13분입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입니다.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존 볼턴은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 가운데서 김정은의 전략 전술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경론자였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정권이 사라져야 한다. 북한 정권과 핵무기는 동일체다. 하나 없애려면 나머지 하나도 같이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을 때 당시에 유엔 대사로서 대북 제재를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때 명언을 남겼습니다. 김정은이가 뚱뚱하다는 것을 겨냥해서 한 말이겠지만은 김정은이도 이제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치품까지 금수 항목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봄에 트럼프의 안보보좌관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안도를 했습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혼나가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월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특사의 보고를 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적석에서 김정은 만나겠다고 한 다음부터 볼턴의 마음고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볼턴은 계속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당장 해야 한다. 시간 끌면 안 된다. 리비아식으로 해야 한다. 리비아식으로 해야 된다. 즉 핵 포기하면 살고 핵 포기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니까 북한 측에서 강경하게 또 반발하곤 했습니다. 볼턴은 이 회담을 깨려고 한 게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은 이게 지고 들어가는 것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5월 말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악담을 하니까 바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4일에 회담 취소를 발표하도록까지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김계관이 아주 정중하면서 당당한 아주 명문입니다. 그것을 발표해서 회담할지 안 할지는 트럼프가 알아서 하라고 딱 공을 던지니까 트럼프가 다시 받아버렸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메시지가 왔다 해서 결국 회담으로 가고, 회담을 해보니까 예상대로 공부가 부족한 트럼프가 완전히 당하고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합의문을 하나 들고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미국 국민 여러분 앞으로 편하게 주무세요. 북한의 핵위협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들이나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도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니까 그 밑에 있는 보좌관은 그야말로 보좌만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관료들의 운명이죠. 얼마나 이 존 볼턴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어제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더 이상 북핵 위협이 없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맥락은 만약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킨다면 더 이상 위협이 없다는 의미다.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실제로 지키는 것이 하나의 시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기자가 또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이 없다고 발언하지 않았나, 트럼프가. 트럼프는 약속을 지켰을 경우라는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핵위협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렇게 또 주문을 하니까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확실히 전달되었다고 본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후속 회담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비핵화다. 공을 이제 폼페이오에게 던졌습니다. 던져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사표 던지고 나와버려야 합니다. 볼턴이. 그런데 이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트럼프 때문에 바보가 된 한 몇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볼턴도 그렇게 됐죠. 폼페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폼페이오도 CIA 국장을 하면서 김정은을 암살해야 된다는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이에요. 지금 폼페이오가 완전히 바보가 되었습니다. 김정은 측으로부터 깡패, 강도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트럼프가 자신을 폼페이오를 변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유능한 국무장관을 어떻게 깡패로 모느냐. 앞으로 김정은과 회담 안 한다. 옛날로 돌아간다. 최대한의 압박 정책 계속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폼페이오를 통해서 보낸 친서까지 공개를 하면서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바보된 사람이 있어요. 마티스 국방장관은 거듭 북한과 대화할 때 주한미군 문제는 절대로 화제가 되어서도 의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이다. 중단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트럼프가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이거 너무 도발적이다. 돈도 든다. 중단해버렸습니다. 주한미군,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다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야기까지 해버려 놓으니까 마티스도 바보가 되고 폼페이오도 바보가 되고 볼턴도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주인을 잘못 만나면 아래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이 반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른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영웅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죽음, 가슴에 총을 맞고도 난 괜찮아 라고 한 그 말이 표현하듯이 이 사람은 초인이었습니다. 초인의 정의는 뭐냐? 썩은 강물을 들여 마셔가지고 바다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면서도 청탁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영원히 오염되지 않고 맑게 유지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니체의 정의입니다. 난 괜찮아.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그 맑은 영혼을 유지한 분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영웅이죠. 그러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와 같은 전광석화의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은인자중하고 말을 아끼고 그리고 서민적이고 부끄러움을 타는 민족의 한을 거대한 발전 에너지로 승화시킨 위대한 교육자, 위대한 혁명가, 그리고 위대한 CEO였습니다. 제가 박정희를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었다. 이분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이분은 모든 세대를, 동시대의 모든 세대를 영웅으로 만든
진정한 영웅이었다. 박정희가 진정한 영웅인 것은 자기만 영웅이 된 게 아니라 그분과 같이 일했던 관료들, 기업인들, 그리고 국민들 전체가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웅적 삶을 살았습니다. 박정희 세대가 영웅적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서 독주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되 반보 정도 앞서간 사람입니다. 교육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교육자였던 덕분에 많은 영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웅은 교육과 훈련과 지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1961년 5월 16일 KBS를 점령한 혁명군이 5.16 혁명 공약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나운서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박종세 아나운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소장 계급장을 딴 박정희는 부들부들 떠는 박종세 아나운서 앞에 서가지고 혁명 공약을 주면서 이걸 좀 낭독해 주시오 라고 한 다음에 잠시 왜 우리가 혁명을 했느냐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읽어 하면 될 텐데 그 바쁜 와중에 왜 우리가 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설명을 했습니다. 교육자였습니다. 혁명하는 그 순간에 교육을 한 사람입니다. 교육을. 국민교육 헌장은 천한 명문이죠. 김영삼 정부 때 그것을 교과서에서 다 없애버린 것은 그게 바로 역사 파괴죠. 국민교육 헌장은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읽어보면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자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리하여 박정희는 부하, 국민을 다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트럼프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마가렛 대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수상이. 과거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 역사를 좌지우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의 성격이 역사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한국에 이승만, 박정희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나온다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국민 수준이 이승만, 박정희 수준으로 높아져야 합니다. 미국의 비극은 뭐냐? 미국의 비극은 국민 수준에도 미달되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 수준이 지금 문재인 정권 수준과 같으므로 국민 수준의 급격한 변화가 상승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 점을 직시하고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 전상인 서울대 교수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천우신조 같은 말에 기대지 말고 우리 힘으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바닥에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다시 찾을 것이냐 하는 권력 의지를 다져야 된다. 비장한 각오로서 무엇을 지켜낼 것이냐 하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그 충고가 귀에 정정합니다. 천재들을 바보로 만든 트럼프, 보통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 박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